안녕하세요. 네, 김기홍입니다. 이제 그 동차반 그 강의를 수강을 하실 텐데, 수강을 하시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동안에 필요하신 사항을 몇 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행정쟁송법의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자료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동차반 강의 준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나 수업 시간에 다 들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내드릴 자료는 작년에 2기, 3기 공부 방법론을 제가 그 합격하신 분, 노무사 시험 합격하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과 행정고시 동시에 합격하신 분 한 분, 제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 한 분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원고를 받았어요. 그 원고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내가 이걸 끝나고 나서 다음번에 다른 분들은 2기, 3기 때 어떤 준비를 하는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 분이 쓰신 거예요. 2기, 3기의 공부 방법론을 제가 암기는 어떻게 하고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갖고 계셨다가 여기 강의가 끝날 때쯤에 아니면 중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뭐 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모의고사는 어떻게 응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나눠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그 강의 계획서 그 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강의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나요? 무료 특강 2개가 있죠. 혹시 다 들으셨나요? 네, 안 들으신 분은 오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번 주 안에 2가지를 모두 다 들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들으시기 힘드시면 앞에 거 먼저 들으시고 뒤에 거는 두 번째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건 답안 작성법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보시기 전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거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요거는 연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했던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개념을 요때 닦아가지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시험 보시기 직전에 들으시면 돼요. 2가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2가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른 과목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행정쟁송법 복습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복습. 매일매일 복습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주말 복습입니다. 주말 복습은 뭐냐 하면 매주 하지 마시고요. 매주에 이제 한 강만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노동법만 하겠다. 그럼 다음 주는 인사하겠다. 그 다음 주는 행정하겠다. 이렇게 주말에 하나를 골라요. 주말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행정이 3주 차면 세 번째가 쌓여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3주 차면 강의 3개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학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실력이 이렇게 느는 게 아닙니다. 법학은 이렇게 늘어요. 계단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몰아치기로 하루 종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심판법, 저녁 먹고 또 심판법, 이렇게 봐야지만 확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복습도 필요하지만 주말에 몰아치기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매일매일 하는 건 과목이 바뀌죠.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어떤 순간에 복습을 한번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주말 복습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법학은 똑같아요. 아마도 노동법도 그러실 겁니다.
법학은 몰아치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하루 종일 내가 오늘은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행정쟁소법만 볼 거야.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 3주차 때 하고 나서야 하루 종일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행정쟁소법 수업을 딱 들으면 저거구나 느낌이 확 옵니다. 그때 실력이 껑충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거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쓰면 이 모의고사를 다른 어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쑥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왠지 자기 일기장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나 모의고사는 반드시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객관화시켜야 된다는 건 다른 분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 지금 2기 실강반 채점하시는 노무사님이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분이 채점해 주실 거예요. 그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분이 채점해 주실 텐데 꼭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한 페이지 적고 내일은 2페이지 적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암기도 필요하지만 기술도 필요합니다. 모의고사에는. 그래서 모의고사는 빠짐없이 응시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그냥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회 모의고사는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시하시면 모의고사 중에서 제가 이제 답안지 중에서 최고 답안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은 각각 하시지만 채점자에게 지금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채점자에게 여기서 최고 답안은 그 노무사님이 이게 최고 답안입니다 하면 그게 최고 답안이죠. 왜냐하면 한 분이 다 하니까요. 예. 그게 아니라 2기, 1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응시자가 400명, 500명씩 되니까요. 그 중에서 제가 최고 답안을 뽑아요. 복사를 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럼 그 최고 답안과 본인의 답안을 비교해보면 나는 언제쯤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최고 답안 쓰신 분들은요. 그 해에 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전전해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시험을 또 보신단 말이에요. 1기 강의를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시작해서 처음 들었는데 그분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내가 요 최고 답안에서 내가 가지고 갈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목차를 요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언어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최고 답안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목차를 요렇게 쓰고 판례를 쓸 때 꺽쇠를 요렇게 하면 판례라는 용어가 잘 보이는구나. 그럼 나는 요거 따라해야겠네. 이해가 되시죠? 판례를 그냥 쓰는 것보다 답안지 정말 잘 쓰시는 분은 판례를 요렇게 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무슨 판례에서 요렇게 쓴단 말이죠.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답안지는 친절해야 돼요. 불편한 답안지는 채점자에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띄웠을 땐 요렇게 쓴다. 요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 답안을 보시면서 또 그런 방법도 좋아요. 최고 답안을 갖고 가서 본인이 한번 필사를 해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최고 답안을 쓸 때 그럼 그 느낌이 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 답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자기 것으로. 형식, 내용, 그 다음에 목차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최고 답안을 굉장히 잘 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로 몇 자까지 쓰는가? 가로로 한 줄에 몇 자를 쓰는가? 가로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제일 좋은 것은 22자에서 24자까지입니다. 가장 보기 좋아요. 20자 밑으로 내려가면 여백이 많아 보여요. 25자 이상 쓰시면 글자가 작아집니다. 법학 교수님들이 눈이 안 좋아요. 글씨를 막 빨리 쓰면 날려 쓰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깨알같이 쓰시는 분 진짜 여성들이 막 이렇게 작게 쓰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의 글자 크기를 써야 된다. 22자에서 24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면 답안지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하면 10분 쓰시면 한 페이지 못 쓰실 거예요. 10분 쓰시면 한 페이지 못 쓰실 거예요. 1시간 기준으로 3페이지 정도밖에 못 쓰실 겁니다. 1시간 쓰시면.
2페이지 반, 3페이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피드를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 본인이 쓰는 그 입장대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스피드를 붙여서 점점.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느 정도 쓰셔야 되는가? 100분에 15페이지 써야 됩니다. 15페이지. 그럼 10분에 한 페이지 반을 써야 돼요. 한 페이지 반.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10분에 한 반 페이지 정도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모의고사를 응시해야 돼요. 그리고 최고 답안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최고 답안을 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최고 답안의 평가를 해드려요. 이건 좋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럼 평가를 해드리면 그걸 다 적어놨다가 자신의 빨간 펜으로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원래는 행정쟁송법을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에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회독수를 늘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암기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즉 이해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암기도 벌써 시작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제가 암기는 2기 때부터 하시라고 그럽니다. 물론 연기 1기 때부터 암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암기는 2기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는 회독수를 따라갑니다. 회독수라는 것은 여러 번 보는 거죠. 여러 번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 필수입니다. 복습이. 두 번째는 암기인데요. 암기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암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싹 다 외우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목차를 외워요. 의, 요건, 효과. 대목차 있죠. 대목차. 어떤 테마가 나오면 1, 2, 3, 4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상 적격이다. 그러면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적극적인 거, 요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그 목차를 외우고 대목차, 두 번째는 소목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목차 있죠. 대목차, 소목차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그 독서 카드를 들고 다니시면서 대목차하고 소목차만 써가지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목차, 소목차만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다. 1번 의, 2번 구별 개념, 3번 범위, 4번 내용, 5번 효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거 다 외웠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부 세부 목차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시간적 범위, 객관적 범위, 재량행위. 이해가 되시죠? 주관적 범위, 시간적 그걸 써놔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걸 외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주에 만약에 그런 테마들이 한 10개? 10개가 아니라 한 5개 정도 될 겁니다. 그거만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 검정색으로 목차를 잡았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핵심어, 키워드, 제 책에 보면 형광펜 그어놓은 거 있죠. 그게 핵심어예요. 핵심어를 거기다 쓰는 겁니다. 자, 대목차, 중간목차, 핵심어를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 살을 붙여서 외우는 거예요. 핵심어가 아니라 그걸 문장을 만들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이릅니다. 자, 어디까지만 하면 되느냐? 목차, 핵심어. 목차, 핵심어만 써도 실제 시험장에서요. 목차, 핵심어만 써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시험장에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참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 써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법전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목차, 핵심어, 법전만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12페이지는 쓸 수 있어요. 12페이지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때는 목차와 핵심어를 지금부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처음부터 암기를 합니까? 자, 처음부터 암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제 책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별표. 하나, 둘, 셋 없는 거 4가지 종류인데 별표 3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이해가 되시죠? 어떤 테마가 나왔는데 별표가 3개다.
그럼 최소한 걔는 시험에 다른 국가시험 포함해서 3번에서 4번 이상 나온 거예요. 별표 3개.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스타트를 해요. 별표 3개 암기 스타디. 별표 그 다음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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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 다음에 2개, 2개, 2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별표 3개하고 별표 2개만 외우시면 최소 시험장에서 50%, 많으면 80%까지 커버됩니다. 별표 2개, 3개에서. 이해가 되시죠? 별표 2개, 3개만 외워도 70%는 외우는 거라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그 별표 2, 3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합격, 불합격은 나머지 30%에서 결정이 나요. 합격, 불합격은 나머지 30%에서. 그럼 30%는 그러면 별표 하나 외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25%, 30%는 뭐냐면 생소한 문제가 나와요. 생소한 문제가 아니라 배우긴 배웠는데 그 순간에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일정한 암기를 했을 때 단계의 문제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일단 암기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 키워드 이해가 되시죠? 목차. 그래서 목차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요. 요만한 그 스프링으로 된 거 있죠. 독서 카드 같은 거 하나 사셔가지고 목차 키워드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도 힘드시면 그 사진 찍어가지고요. 핸드폰 들고 다니시면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은 제가 거기 보시면 Q&A 시간이 4페이지에 나와 있죠. 시험과 상관없이 저 Q&A 시간에 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올 수도 있고 수업 마치고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미리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좀 쑥스러우시다. 그러면은 거기 제 전화번호 있죠? 거기에 2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특징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전화번호 하나 나오죠? 6502-0812요. 가끔씩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하셔도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네. 요리로 그 카카오톡을 보내시면 돼요. 문자로는 말고요. 상관없습니다. 좀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새벽에 보내시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확인하는 시간은 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이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시면 그 수업 그 Q&A 시간에 실강 시간에 질문을 꼭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질문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모의고사를 내가 봤는데 제 글씨체가 어떤가, 아니면 쓰는 분량이 어떤가, 형식이 어떤가, 이런 거를 물어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에는 개인적인 질문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다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왜냐하면 질문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를 늘 괴롭혔던 분이 나중에 합격자 모임만 꼭 있어요. 꼭 합격하셨다고 저한테 합격하시면 저한테 카카오톡 보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합격자 이제 모임을 합니다. 저는 합격자 모임 장소를 이렇게 다 공지를 해드려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일 많이 오는 게 저 맨 앞줄에서 질문 매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게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들으실 때도 선생님을 들들 볶아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하루에 한 개씩 매일매일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야.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세요. 매일매일. 질문 한 번 한 건 안 잊어버립니다. 시험장에서 본인이 질문한 거 그게 잊어버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질문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있죠. 다른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냥 들들 볶으세요.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마다 질문을 하셔야 실력이 껑충껑충 늘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분한테 물어봐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옆에서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 질문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Q&A 시간에.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눠드릴 테니까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강 잘 하시고 또 제가 Q&A 할 때마다 올 테니까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